동성애자들이 막 그 투성전을 벌이면서 이제 저항을 한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퀴어 축제 뭐 게이 퍼레이드를 6월 달에 하죠. 예, 저 폭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9년도 11월에 처음으로 기념 퍼레이드가 있었고, 서구에서는 퍼레이드 문화가 있죠. 예. 그래서 그 1970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1회 게이 퍼레이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때에 그 시에서는 이제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동성애가 미국에서는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저 당시만 해도. 근데 법원에서 하게 해줘라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너희를 경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00만 달러를 니들이 다 내라.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될 때도 그러한 저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20년이죠. 그리고 8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그 게이 해방전선 이런 거에서 게이 리버레이션 이런 것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동성애자 해방 운동이 지도 이념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어요. 그래서 게이 해방 이런 명칭들이 들어갔는데, 그 80년대 에이즈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70년대 저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런 우리가 뭐 게이 해방이니 이런 용어는 빼자 해서 명칭이 바뀐 게 이제 게이 프라이드, 그러니까 동성애자로서 자긍심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우리를 드러내고 따뜻하게 이제 행진을 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프라이드 페스티벌, 그러니까 게이 자긍심 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자, 그럼 퀴어 축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퀴어 축제라고 한단 말이죠. 이 영어로 검색을 해도 퀴어 페스티벌 하면은 다른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퀴어 페스티벌,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걸 2000년도에 시작할 때 이 용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 안 하세요? 자, 여기 이제 요거는 뭐 좀 넘어가고. 자,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도 이 게이 프라이드에 대해서, 이 퍼레이드에 대해서 비판이 많죠. 1969년도에서는 저렇게 동성애자가 절박하게 나를 잡아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투쟁이었는데, 근데 45년이 지나서 왜 빤스바람으로들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됐냐 해가지고 변질된 거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외국에도 있습니다. 이게 69년도에 저렇게 데모하고 경찰하고 투쟁하고 뭐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투쟁을 하고, 이게 60년대가 미국에서는 이제 뭐 민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흑인 차별철퇴 운동, 그게 이제 미국을 싹 쓸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그 암살당하면서 민권법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권리에 대한 뭐 학생의 권리, 여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의식이 높아질 때 이 동성애자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야 우리도 권리가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활동을 이제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영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토넬이라고 하는 데에서 게이판에서 투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스토넬이 의미하는 건 fight back, 맞서서 싸워라, 투쟁해라,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매시 게이 오퍼레이션, 동성애를 억압하는 거를 스매시 날려버려라. 이제 저렇게 저 당시에는 했다는 겁니다. 옷 다 입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게이 퍼레이드를 할 때는 옷 다 입고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죠. 일반 퍼레이드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이. 그 대머리, 저 사진을 보면서 동성애자들이 왜 이미지가 왜 저럴까. 근데 이제 투쟁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성애 단체들이 저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동성애자 해방 전선. 저런 단체들이 설립이 돼서 영국에는 아직도 저 명칭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이 액티비스트에서 게이 활동가들, 이제 저런 활동가들의 모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신의학회 뭐 의사들 협박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게이 리버레이션 프론트 여기 보면은 뭐 젊은 남자애들 그러니까 이럴 때 그 퍼레이드를 할 때는 뭐 옷 다 입고 그냥 동성애자로서 우리 자기 주장을 들고 그냥 퍼레이드하는 저런 수준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체 게바라가 있고 가운데에 이제 게이하고 이제 저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체 게바라 사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죠, 지금. 뭐 어느 교육청에서 행사하는데 학생들한테 체 게바라 그림이 그려진 그 옷을 입고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게 하고 저 체 게바라가 이제 60년대 공산주의자의 아이콘이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역시 동성애자 단체가 설립이 되는데 여기 그 당시에 이제 했던 활동이에요. 논문을 보니까 30명이 방송 무대 라디오 방송하고 생방송하는데 둘이 닥쳐가지고 참석자들을 막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젊은 여성이 레즈비언이거든요. 또 동성애는 문제가 있죠. 이런 방송을 하고 있던 신부의 머리를 잡아서 탁자에서 막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는 캐톨릭이 이제 강하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동성애가 문제가 있죠 막 이러고 있는데 레즈비언이 들어와서 목사님의 머리를 끄댕이를 잡고 꽝꽝꽝 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자들이 초기에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자기들의 이제 권리를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단체 이름을 동성애자 혁명 행동전선 FHAR이라고 이제 불렀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단체가 모태똥주의를 추종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프랑스 68혁명 당시에도 모태똥주의자 뭐 이런 것들 그런 저런 이제 일파들이 있었죠. 저 모태똥주의자들은 모태똥이 아니고 문화혁명 아닙니까? 전통 질서 딱 뒤집어버리고 학교 다 파괴하고 종교 다 없애버리고 저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단체가 총회를 열리는데 여기 레즈비언들이 하다가 야 우리 게이도 받아들이자 이제 했더니 우르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단체 행사에. 근데 이제 이렇게 몰려온 애들이 저녁에 마을로 나가서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성기 합시다 이러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즈비언들이 게이들한테 이제 무진장 열받는 거죠. 그래서 쟤네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쟤네들도 프랑스에서 가부행진을 할 때 이런 사진들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초기의 게이 퍼레이드 저렇게 진행이 됐다. 70년. 자, 근데 현재 게이 퍼레이드는 지금 이렇다는 거죠. 서구가 이렇기 때문에 서구가 이런데 우리나라의 게이 퍼레이드를 한세윤 씨가 2000년도부터 이제 외국어를 보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게이 퍼레이드가 서구에서 이렇게 음란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아 저게 게이 퍼레이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냥 서구의 거를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여기 퀴어 축제 부스에서 지금 저런 것들을 하고 있죠. 콘돔 공짜 막 저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성병 종합 성병 검사, 에이즈 검사 맨날 동성애자들 우리는 에이즈랑 상관이 없다는데 퀴어 축제 가보면 꼭 성병하고 에이즈 부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반대하는 분이 저렇게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학문성비라는 저 흉내를 내는 거죠. 반대하는 할아버지를 지금 경찰들이 거리에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당연히 쟤네들은 이제 기독교를 모욕을 하죠. 예수님 복장하고 저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자 성기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서 팔고 먹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소개죠. 뭐 여성 단체들, 페미니즘 단체, 언니 모자들이가 페미니즘 단체 내지는 아니면은 뭐 레즈비언 단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저런 거를 만들어서 기념품이라고 대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여기는 또 이제 트랜스젠더 성전 환자들 모임도 여기 합류해 있다는 거죠. 친구 사이 저기가 그 누구냐 저 동성결혼식 올렸던 그 사람이 소속해 있는 단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90년대에 그 처음에 레즈비언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 미국에서 왔던 그 레즈비언이 한국에서 놀라고 보니까 한국에는 동성애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이제 광고를 내고 야 우리 레즈비언 단체 만들자 해서 우리나라의 레즈비언 단체 동성애 단체 처음 만들어진 게 미국 동성애자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뭐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썰은 있는데 뭐 구체적이진 않고 이제 그러면서 친구 사이 끼리끼리 이제 여자 레즈비언 단체는 끼리끼리 남자 동성애자 단체는 이제 친구 사이 이제 이렇게 걔네들도 둘이 한 팀을 이뤄서 뭔가 하다가 프랑스처럼 이제 깨집니다. 그래서 야 게이하고 레즈비언 따로따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97년도에 임태훈이 대학생들 동성애 동아리를 모아서 동성애자 인권연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외국 애들이 지금 신났죠. 지금 저 퀴어 축제 하는 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HIV 감염인의 주로 그 바이러스 유형이 B형입니다. 그 HIV 바이러스도 뭐 A, B, C형 이렇게 있는데 C형 같은 경우가 인도 이런 데 이제 되게 많고요. 아프리카도 아마 C형이 많을 거예요. B형은 주로 서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에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저 B형입니다. 그 B형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인이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하고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미군도 있었고 뭐 이태원 이런데 게이바 같은 거기에서 이제 그 동성애자들 외국인들하고도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HIV 바이러스를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저러고 한문세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습니다. 2016년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 나오죠. 예수는 게이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저렇게 이제 합니다. 예수가 트랜스젠더다. 성전한 자라.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는 뭐 성이 없다 이거죠. 성이 없으면 무성애자, 그러면 LGBTQ 뭐 이러지 않습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이렇게 하는 거죠. 응급치료, 퀴어 퍼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저런 것들도 레즈 친구한테 멋진 선물을 드려요.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 도발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니겠죠. 누구 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환송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차를 태우는데 리무진으로 이렇게 국가수반을 모셔가는 게 아니라 그 SUV 차량 있죠. 네. 거기에 이거 뭐 진짜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경호원하고 악수하고 그 차 타고 가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볼 때 한국 대통령을 볼 때 지금 저 사람이 우리 동맹인지 중국 동맹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받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렇게 동성애자들은 결국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네들의 해방이 온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를 변질시키든가 무너뜨리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저 통합교단에서 장신대 교수 53분이 뭐 동성애 옹호 이렇게 했던 신학생들 얘네들을 구제해줘라 이렇게 서명을 했더라고요. 통합교단에서 좀 교인들이 그 교단 총회하고 저 총장한테 저 교수들 물갈이 해주세요라고 좀 서명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앞으로 홍보 안 합니다. 그 교수님들은 복목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속단해야 될지 그냥 스스로 커밍아웃 해버리고 있어요. 무지개 예수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옷을 팔고 있죠. 성공에 대한 퀴어 모임.
그리고 저거. 지금 퀴어 축제 저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퀴어 I am, here I am. 퀴어가 여기 있다.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를 지금 퀴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죠. 향민교회 거잖아요. 자, 기독교가 퀴어라서 좋다. 이게 뭐 말입니까? 기독교가 게이라서 좋다. 예수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퀴어 축제에 가면 이렇게 하는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계속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게 그 스피치만 듣게 하는데 그거보다 부스를 한번 돌아보라. 이게 교육국가에서 좋아요. 거기에서 그냥 가라고 하니까 왔다가 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다 가버리면 뭐 반대한다는 의지는 고양 되겠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거를 볼 때 느끼는 이 느낌하고는 이게 훨씬 더 강합니다. 서울여대 성소수자 인권활동 모임 저러고 있죠. 이제 쟤네들이 인권이라는 말에 재미를 붙여서 모든 단어에다 인권을 지금 막 집어넣고 있죠. 저 지금 왼쪽에 육노예라고 하는 건 성적 섹스 노예라는 얘기죠. 저런 걸 옷에다가 그냥 붙이고 쟤네들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레즈비언들이 성적으로 대단히 올라갑니다. 거리에 있긴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학문성교 퍼포먼스하고 찬양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연단체로 처벌을 하지 않고 허용한다는 게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여자 성기 그림이에요. 거기에다가 막 스티커 붙이고 색칠하고도. 이게 퀴어 축제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런 거를 전혀 드러내지 않죠. 저런 음란성이 있는 건지. 이게 부스에서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려서 여자 성기 그 모양의 엽서를 만들어 판매하고 뭐 이런 겁니다. 만화책.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런 물품 같은 거를 판매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저 음란한 것들을 만들어서 다 판매하고 지금 저걸 노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게이 퍼레이드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궁금해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만 쟤네가 왜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야 게이 퍼레이드의 목적이 뭐야? 이게 지금 질문들이 주르륵 나오죠. 여기 질문 보면 요거 2008년 질문, 2009년 질문, 2011년 질문, 2012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 게이 퍼레이드를 왜 하는 건데 이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몇 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변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걷고 막 이러고 자기네들 막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다니면 힘을 느낄 수 있대요. 혼자 있으면 약한데 여럿이 있으면은 거리에 자신들을 드러내면 힘을 느낄 수 있다. 에너지를 받는다. 그리고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회에 대해서 엿먹어라 하는 그 심정으로 저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은 반사회적인 거죠.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죠. 근데 그런 거를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하면서 엿먹어라 하는 이런 심정들이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해도 언론과 권력이 우리를 비호해줘. 자기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거. 지금 원래 게이 퍼레이드, 게이 페스티벌 하면 동성애자들만 모여야 되는데 민주노총 모이고 지금 막 모이면서 숫자를 부풀리죠. 그 이유가 우리는 다수야. 우리는 그리고 액티브에 기독교처럼 저렇게 교회 하나만 처박혀 있지 않아. 우리는 활동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중요한 유권자적으로 간주해줘. 그런 또 의미를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저런 음란한 문화가 나쁘다라고 하는 윤리적 기준을 파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거리에 나와서 대중한테 노출하면 대중들이 동성애자들의 힘에 압도돼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드는 침묵. 저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뭐 요거는 주로 언론에서 나오는 거죠. 동성애 차별받는 동성애자들이 뭐 하루는 뭐 발산을 하고 표현을 하고 뭐 저런 내용이죠. 그리고 저런 퀴어 축제가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 그들과 이제 논쟁하는 것을 그만두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고 정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목적도 있다 해서 많은 기업들이 스폰서가 된다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 그 게이 퍼레이드 이런 데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죠. 미국에는 HIV 간염인만 130만이에요. 그러니까 간염되지 않은 뭐 동성애자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측정하고 야 우리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모이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그런 데는 비즈니스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후원을 한다. 금년에 그 카스 맥주가 퀴어 축제에 이제 동참을 했죠. 근데 그거 했다고 욕 무지장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들의 동조 세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데 따라하는 거죠. 어쨌거나. 또 다른 질문에 대한 그 답변. 그 마디그라스라고 호주의 동성애자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성애자들의 문화가 상위에 있다면 왜 여자들은 거리에서 상반신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가? 남자들은 그들을 보며 왜 침을 흘리는가? 이게 게이 퍼레이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성애자 니들도 저렇게 막 여자들이 상반신을 드러내고 춤추고 남자들은 막 침 흘리잖아. 그게 우리 동성애자들하고 무슨 차이야?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이성애자들은 1년 365일 우리의 면전에서 너희의 섹슈얼리티를 과시한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잡지를 보든 TV를 보든 빌보드 차트를 보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여주고 노래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야 우리는 1년 내내 괴로워. 근데 너희는 왜 하루 못 참아? 지금 이런 거예요. 얘네들의 신경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 게이 퍼레이드에 대해서 아주 뻔뻔스럽게 불평을 한다. 이게 동성애자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도 너희의 무례함, 이성애자의 특권, 너희의 우대에 대한 거짓말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자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성애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퀴어 축제가 지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다. 아무리 니들이 반대해도 우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퀴어다. 우리는 너희 앞에 담대히 머리를 들고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거는 축제로 포장된 시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0년대 이후로 그 시위, 데모니 이런 말이 많이 줄어들고 문화제니 뭐 이런 용어로 대체가 됐죠. 문화제가 뭐예요? 컬처 페스티벌 아닙니까? 페스티벌로 대체가 됐다. 그게 이탈리아 공산주의자가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중이라는 책에서 이게 시위를 하려면 분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분노를 끌어올려가지고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 분노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제안하냐? 축제를 해라. 축제가 되면 즐거우니까 사람들이 쉽게 오고 구경하러 모여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목적 달성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시위를 축제로 바꿔라라고 제시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데모니 시위니 하는데 다 축제로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도 야 그럼 우리도 즐겁게 하자 해서 막 권사연 쪽에서 막 팀들이 나와서 기파를 들고 막 이러잖아요. 또 우리도 즐겁게 하자. 근데 우리는 사실상 기독교인들은 원래 그 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고, 율동이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회 안에는 이미 그게 그 전술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데모할 때 그 운동권 학생들이 복음성과 가사를 바꿔가지고 운동가로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홍콩에서 그 시위 일어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 청년들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조슈아가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홍콩의 반공 시위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20대 되는 걔네들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다 보니까는 2014년에 우산 혁명 그 시위를 하면서
얘네들이 찬송가를 부르죠. 자, 그리고 여기 퀴어 축제에 보면은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등장합니다. 예, 여기 신청 저기 퀴어 축제 때 마르크스주의로 세손보기 이런 깃발이 등장하죠. 왜 동성애 하는데 자꾸 이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는 거야? 여기 노동자 연대라고 하는 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추종단체죠. 심지어 얘네들은 여기 와서 인종차별을 무시하고 이러고 있죠. 쟤네들은 진짜 공산주의자입니다. 쟤네들. 예. 그래서 인종차별도 하지 말자. 인종차별이 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혐오 반대 저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종차별 금지 뭐 헌법에 집어넣고 법률 만들면 무슬림, 이슬람 반대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종을 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물론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저런 게 국제화가 됐을 때 서구에서는 그 무슬림들이 이거 알라를 비판하고 이슬람을 비판하는 걸 용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율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서구에서는 그 수단으로 인종차별법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권업계는 또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의 그 인권 개념을 그대로 그냥 흡수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저렇게 무슬림 혐오 이꼴 인종차별이다. 이슬람 혐오, 우리가 무슬림 개인을 혐오하는 게 아니죠. 이슬람의 문제를 반대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얘네들은 무슬림 혐오라고 이제 딱 치환을 합니다. 그럼 사람에 대한 반대면은 좀 나쁜 인식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인종차별이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 퀴어 축제, 게이 퍼레이드죠. 사회주의자들도 연대합니다. 이래서 이제 사회주의, 퀴어 축제면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오냐 이거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동당이 퀴어 축제 부스를 만들고 정의당이 저렇게 동조하고 통진당이 녹색당이 이제 저러고 그 다음에 진보신당은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발의하는 사람들도 통합진보당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박원순 씨 동성결혼 합법화부터 말했는데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저 양반이 그 아름다운 대답이 뭐냐 할 때 교회 홍보 많이 갖다 줬어요. 그리고 박원순 씨가 그 김동호 목사님 교회에 와서 2006년에 강의를 하는데 교회 홍보를 자기와 같은 시민단체에 많이 줘라. 그래서 이제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사셨어요. 교회 홍보까지. 그래서 그 학생인권조례 제정된데 그 학생들 인권서적, 참고서적에 보면은 교회는 헌금의 3분의 1을 시민단체에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저 사람들한테는 사람을 이용하고 돈을 가져가고 그런 수단에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 빚이 없고 대형 교회를 작파 목사들이 들어가서 후임으로 담임 목사가 되는 작업을 치열하게 합니다. 교회를 싹 하고 나가요. 노동자 연대라고 하는데도 역시 저 동성애자, 동성애 옹호 그런 것들을 하죠. 한가람 변호사,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원도 되고. 이제 여기에 보면 자본주의가 동성애를 억압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쟤네들의 세계관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억압하는 거는 자본주의의 피를 기초하고 있다. 기독교 때문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면 자본주의가 동성애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이 트위터 계정 보면은 제4 인터내셔널 재건을 지지한다. 학습하라, 선전하라. 선동을 하는 거죠. 선전하라. 그러니까 선전선동이 볼셰비키의 기본입니다. 저 볼셰비키의 의미가 뭔지 아는 분 있나요? 볼셰비키. 역시 교수님은 아시는구나. 답변해 주세요. 다수라는 러시아어로 볼셰 말쇼이에서 나온 거고 네. 이제 많다라는 뜻이죠. 볼셰비키가요? 예. 저는 적다라고 봤는데. 멘셰비키가 적다. 그게 이제 멘시에. 멘셰비키가 많다 아니에요? 아니요, 멘시에가 러시아 전공이거든요. 아, 그렇지. 멘시에가 더 적다. 볼셰가 더 많다. 네, 좋습니다. 저는 좀 볼셰비키가 이게 소수자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소수자였는데 자기들이 소수자인 걸
감추기 위해서 볼셰비키 그렇죠. 크다 이렇게 한 아, 거예요. 소수자였는데 감추기 네, 위해서 볼셰비키라고 했다는 예, 거예요. 예. 그거예요. 지금 소수자 우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되게 강조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소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을 숫자가 많은 걸 과장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선전선동이죠. 그게 전술이에요. 혁명 전술입니다. 선전선동. 그래서 동성애자 인구 비율이 뭐 10명 중에 하나야 막 이렇게 과장하죠. 그게 다 저런 볼셰비키 전술입니다. 많아 보이고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하라. 대학교에도 들어가서 동성애 조직 만들고 가는 데마다 다 만들죠. 우리나라 막 모든 시마다 다 동성애 피워주지하는 것도 뭐예요? 저런 동성애 조직을 건설하는 거죠. 교회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왜 그 동성애 옹호하는 조직들을 만들고 있겠어요? 다 저런 이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조직을 하죠. 그리고 혁명정당을 건설해라. 그래서 저게 뭐 민주노동당, 그 다음 통합진보당, 지금은 정의당이죠. 민주당 유튜버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의당도 PD 계열이 많은 줄 알았더니 인천연합 쪽 그 NL 계열, 주사 계열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상정 같은 PD 계열이 그냥 얼굴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도 PD처럼 굴지 않죠. 예. 북한하고 자꾸만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이제 있었다. 자본가계일까 단절하고 기회주의와 분립하고 강령을 우선으로. 강령이 기독교로 치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우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 엘리트들이 무지한 대중들을 이제 선전선동해서 끌고 가는 게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진보넷이라고 하는 데에서 저는 글이 있다. 자, 여기 한국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제 볼셰비키 그룹. 그러니까 지금도 국제 공산주의자 연대에 이렇게 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 이제 글을 보면 기반지 1917이라고 하는데 글을 보면 1950년도에 저 글이 딱 실립니다. 자본주의와 동성애 탄압. 그리고 저 때부터 95년에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연세대 이런 데서 동성애 동아리가 만들어져요. 저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정말 공산주의자구나 이게 뿌리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성애 운동의 뿌리가 공산주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본주의와 인민주의, 낙태 반대 운동을 분쇄하자. 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여성의 방을 위하여 낙태 반대 운동을 분쇄하자.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하고 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 착용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슬람 옹호가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이 무슬림들하고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여기에다가 얘네들 사회주의 정당에 표를 주고,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은 이슬람 옹호 정책을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연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인민을 방어하자. 용어를 써도 참 저렇게 찰지겠어요. 인민을 방어하자. 종교를 퇴치하는 정책에 대하여. 일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심화합니다. 아무튼 여기 통합진보당을 추가 탄압으로 더 방어하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딱 했는데, 자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혁명가들은 동성애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동성연애자, 이성의 옷을 입고 다니는 변태성욕자, 성전환자, 가학피학성, 변태성욕자 등에 대한 탄압을 명확히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동성애 탄압이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되게 강했죠. 마르크스가 독일 출신이니까. 근데 여기에 장 바티스트 폰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노동자 총연합 노조에, 우리나라로 치면 민노총 같은 노조의 지도자였는데 동성애를 하다가 이제 걸렸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감옥도 이제 갔다 왔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독일에서 최초의 그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 그 3인당을 만들게 됩니다. 두 개 조직이 연대를 해서. 그러니까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 3인주의 정당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그냥 전통이 되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안철수 씨가 독일에 가 있다고 그러죠. 왜 가 있을까요? 저 3인주의 배우로 갔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지금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델로 삼는 게 독일의 사회주의, 삼인주의하고 북유럽의 삼인주의 그 모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동성애 옹호하는 것도 똑같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기독자유당에서 안철수하고 손을 잡았었죠. 한국당은 뭐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도 그래서 동성애 정책만 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이제 안철수하고 손을 잡고 했는데 근데 이 안철수 쪽에서 여성단체가 싫어한다고 그거 약속을 파기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라도 붙잡자해서 홍준표하고 그 동성애 반대 협약을 하고 그래서 대선 토론회 때 동성애가 뜬금없이 나와서 홍준표가 나와가지고 동성애 질문을 문재인 후보한테 던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동성애가 이슈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은 갑자기 홍준표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당 어떻게 입에 올려 이러던 심리가 기독교인들은 저 동성애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론조사에 표출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안철수는 꺾였죠. 홍준표는 25%까지 올라가고 안철수는 꺾이고. 그러니까 만일 그때 안철수가 아주 자신을 했죠. 이 추세면은 내가 뭐 문재인도 이길 건데 기독교 뭐 무섭지 했다가 꺾이고 반토막 나버리고 홍준표가 해서 됐죠. 그러니까 근데 또 지금 독일에 갈 때 우리나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독일과 북유럽의 저 삼인주의 정당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경제민주화는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고 90년대 초에는 스웨덴까지 다 포기를 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신자유주의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무조건 사업하기 일단 기업이 생존해야 되니까 임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우면 뭐 해고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체제는 삼인주의인데 경제 체제는 신자유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업들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뒤떨어지는 뭐 해고되는 이런 근로자들은 복지 시스템으로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어쨌거나 일단 기업은 돌아가야 된다. 이게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패배를 맛본 거죠. 80년대 경제민주화가 깨지면서.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나쁘다 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저 북유럽 지역이 살아난 게 그 신자유주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경제민주화 열심히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만든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업들 조직이 시작하고 그 여파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정당 정치의 그 수준이나 전략이 너무나 미천하다.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 독일의 삼인주의, 그 다음에 북유럽 이런 거 사회주의 정당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로 옹호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그리고 동성애 옹호 투쟁에 개입하는 혁명정당은 가교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노당이 그 동성애 성소수자위원회를 만들고 정의당이 동성애 운동을 하고 하는 게 다 이런 맥락이에요. 자기네 정체성이라는 역사적 뿌리성.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의 해방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핵가족과 국가가 사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국가가 사멸한다는 거는 저 마르크스주의에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사멸 뭐 외국인들 무한정 데려다가 똑같이 뭐 참정권 주고 시민권 주고 하는데 국가를 사멸시키는 거죠. 유럽처럼 그냥 인종혼합주의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 지금 막 명분을 뭐든 갖다 대서 지금 막 데려오려고 하죠. 미래에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막 외국인 그럼 데려와야 되지 이러죠. 아니 미래에 감소한다는데 왜 지금 데려와요? 그 뭐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 인구가 부족해진다 미래에 그러면 그때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그만큼 순환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왜 지금부터 막 대규모로 데려와서 여기 영주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 명분 잡아서 지금 자기네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파괴됩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러면서 이 핵가족이라고 하는 건 가족제도예요. 가족제도가 사멸돼야 동성애자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제도를 없애자 이러면 사람들이 저건 아니지 이럴 거니까는 어떻게 하냐. 가족의 개념을 자꾸 늘려나가죠.
동거도 가족이야, 뭐 동성혼도 있어. 그리고 그냥 뜻 맞는 사람들이 뭐 뭉쳐 사는 것도 가족이지.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이걸 다양한 가족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 차별금지. 그리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인간 연합체로 대체될 것이다. 이제 저런 게 폴리아모리죠. 그냥 뭐 결혼이라는 구속력 있는 거 없어지고 그냥 여러 사람도 뭐 같이 하고 그냥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남녀, 성경에서의 그 남녀간 결혼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운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운명적이고 평생을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뭐 헤어지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 인간관계를 저렇게 그냥 풀을 붙여놨는데 그 풀이 없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로 대체하는 게 바로 저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이고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돼야 니들이 해방되는 거야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 이거를 이제 해체한다. 그러니까는 뭐 호주제 폐지하고 남성성을 거세하고 하는 것들이 다 저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2004년에 동성애 전담위원회 신설했다.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배경이. 그러고 동성애자 인권보호 민노당 팔걸었다. 홍석천 씨 민노당 있다. 그리고 저 민주노동당에서 저렇게 시위도 하셨죠. 그다음 용산구청장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나중에 정치를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저분이 지자체장이 되는 그 도시는 이제 동성애자의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게이 퍼레이드 퀴어 축제할 때 이제 저렇게 우통 먹고 이제 나와서 예전에 했죠. 쉽죠. 그리고 2007년에 혓바닥 내밀고 이 사람도 근데 이제 뭐 성폭력 때문에 동성애를 하게 됐다. 불행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넘어가고 지금 학생들의 동성애를 경험한 학생의 연령 중 4명은 강간에 의한 것이다. 지금 굉장히 좀 실패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있어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학생권조를 만들어라 지금 적고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동성애 아마 부모가 저런 운동권이나 민노총이나 정교조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저런 식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대안학교를 만들잖아요. 공립학교에 가서 자본주의의 나쁜 영향에 노출되지 않게 자유주의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사회주의자로 키워나가죠.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공동육아가 저쪽 사람들의 중요한 의제죠. 공동육아. 그리고 이 공동육아 얘네들이 하는 걸 보조하게 하겠다고 만든 사업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죠. 성리사는 돈 이빨 있고 그게 뭐 일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집 짓는데 세금 지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 가게에서 점포 좀 해야 되겠어? 그럼 세금 내주고 우리들끼리 듣는 라디오를 운영해야 되겠어? 그럼 세금 내주고 그러니까 마을 프로젝트 하니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성리산을 딱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 성정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정치에 성이 개입이 돼서 뭐 페미니즘부터 젠더죠. 저게 여자의 성 역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뭐 퀴어 축제하고 직접적인 거는 뭐 아닌데 성이라고 하는 거를 저 사회주의자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성혁명이 없는 한 진정한 인간의 해방은 오지 않는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다. 그거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성에 관한 금지된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관련해가지고 96년도부터 저렇게 쭉 해왔던 건데, 이제 계속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대통령 되려면은 뭐 동성 결혼은 안 되는 쪽 이러다가 자기 이제 재선되고 나니까 3선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하죠. 동성 결혼 합법화도 하고, 뭐 트랜스젠더를 위한 화장실법도 하고,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성애자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선언문인데, 아까 70년대 설명했죠. 얘네들의 그 입장이 뭐였냐. 기존 사회제도가 철폐되기 전에는 아무도 안전한 성해방을 누릴 수 없다.
각성으로 생각으로 뭉친 혁명적 집단이다. 우리는 사회가 강요하는 성 역할과 우리 본성에 대한 규정을 거부한다. 뭐 어쨌거나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해방되려면 혁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사고가 대단히 저렇게 급진적이다. 여기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해가지고 지금 1917년에 소련이 공산화될 때 좌파들은 저렇게 이제 노동자, 뭐 농민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컬처럴 막시즘, 2013년도의 문화 막시즘은 지금 동성애자들이 바로 저 혁명에 빨가벗고 혁명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풍자라는 거죠. 100년 만에 저렇게 막시즘이 그렇다.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보편적 권리가 아니다. 논쟁 중인 권리들을 봅니다. 국장님, 네. 8분 뒤에 오실 수 있을까요? 예. 자, 이제 됐고 지금 몇 분 쉬시겠어요? 지금 1분 네. 모자라서 이제. 예.